오늘 뉴저지 한인회가 정치인과 각 한인 단체장, 커뮤니티 주민 약 8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선거 과정에서 초래한 한인사회 분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38대 회장 선거를 전면 무효화하고 회칙을 개정해 다시 선거를 치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인슐린 가격을 낮추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미국 최대 인슐린 제조업체가 오는 5월부터 가격을 70% 인하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소송에 대한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시립대와 뉴욕 주립대 총장들이 뉴욕주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등록금 3% 인상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이 최종 승인되면 학생들은 연간 최대 $400의 부담을 더 안게 됩니다. 뉴저지 누왁공항에서 플로리다로 향하려던 한 40대 남성에게서 불법 총기 3정과 탄약, 그리고 위조된 신분증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돼 체포 구금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회가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약 80명의 정치인과 각 한인 단체장 그리고 커뮤니티 주민들이 다 함께 순국 선열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다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뉴저지 한인회가 펠리시즈 팍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호 부총영사가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엘렌박 주 하원의원, 존 호건 버겐카운티 클럭, 김진성 버겐카운티 부셰리프, 폴김 펠팍시장과 루디 휴 버겐카운티 행정관이 3.1절 기념 축사를 전달했습니다. 개회사에서 이창원 회장은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후세의 미주 동포 자녀들에게도 차별받지 않는 미래를 물려주자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간 우리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3.1 독립운동을 기념하며 단결이라는 큰 힘을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독립 만세를 외치고 눈앞에서 부모를 잃고 100여 가지의 고문을 버텨가며 지켜진 민족의 후손입니다. 이어지는 순서에는 뉴저지 한인회 차세대 협의회가 지난 주말 브로드애비뉴 선상 한인업소들을 방문해 3.1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태극기를 전달한 활동 보고 영상을 시청했고, 이어 윤동주 시인의 시를 노래하는 밴드 눈 오는 지도의 특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독립선언문은 이창원 회장과 강은주 부회장이 각각 영어와 한글로 낭독해 큰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민을 선언한다. We are declaring our independence by the solemnity of our 5,000-year history, by the loyalty of 20 million people, by the yearning for the advancement of everlasting liberty, by the desire to take part in the global reform rooted in human conscience. This is a righteous claim to fulfill the holy will of God and the spirit of our age, calling for the fair coexistence of all humankind. Therefore, no power in the world shall suppress our independence.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독립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어 29대 손한익 전 뉴저지 한인회장의 인도에 따라 다 함께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이날 행사는 뜨거운 박수와 함께 3.1절 노래를 부르며 마무리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광석 예비후보를 탈락시킨 이후 확산되고 있던 한인사회 분란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38대 회장 선거를 전면 무효하고 논란을 빚은 회칙을 개정해 다시 선거를 치르도록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진강 후보와 김광석 예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등과 잇단 접촉을 통해 뉴욕 한인 회장 선거로 초래된 한인사회 분열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두 합의했습니다. 잠정 합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진강 단독 후보의 신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총회를 취소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는 등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38대 회장 선거를 전면 중단, 무효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석 예비 후보 측이 준비해온 시민법정 개최도 취소됩니다. 이어서 진강 후보 측과 김광석 예비 후보 측은 물론 한인사회 각계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회칙위원회를 구성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합리한 내용의 회칙 조항들을 대거 삭제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회칙 개정은 회장 선거 출마 자격 조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조항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새 회칙이 마련되는 대로 총회를 열어 인준한 뒤 38대 회장 선거를 새롭게 공고해 치르게 되는데 뉴욕 한인회 측에서는 새로운 회칙 마련을 위해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37대 임기가 올해 4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뉴욕 한인회 일각에서는 찰스윤 현 회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 회칙 개정과 선거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안돼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진강 후보 선대위는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법을 따랐고 회칙을 따랐고 선관위 결정을 따랐다며 이제는 한인사회의 마음을 따라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인슐린 가격을 낮추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대형 제약사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인슐린 제조업체인 일라이 릴리가 오는 5월부터 인슐린 제품 가격을 무려 7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미국에서 가장 큰 인슐린 제조업체인 일라이 릴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인슐린 제품인 휴마로그와 휴물린 가격을 오는 4분기부터 7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제약 제품인 리스프로 가격은 바이알당 82달러에서 5월 1일부터는 25달러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시중에 나온 모든 인슐린 제품을 통틀어 최저가로 휴마로그의 1999년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인슐린 제품 구매에 들어가는 본인 부담금을 월 35달러로 제한하는 인슐린 밸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현재 메디케어 보험 가입자에서 민간보험 가입자까지도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 무보험자들도 일라이 릴리 홈페이지에서 할인 카드를 다운로드해 가맹 약국을 방문하면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전격적인 인슐린 가격 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국정연설에서 메디케어 가입자뿐 아니라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가격을 월 35달러 이하로 낮추라고 공개 촉구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당뇨병에 걸린 레샤 메자라는 젊은 여성이 계속 사용해야 하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를 들며 약값 책정 가운데 가장 잘못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일라이 릴리와 사노피를 포함한 주요 제약사들이 2010년대 들어 인슐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여파로 건강보험이 없거나 본인 부담금 비율이 높은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일부 주에서는 인슐린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릭스 일라이 릴리 최고 경영자는 우리가 오늘 발표한 공격적인 가격 인하는 당뇨병을 가진 미국인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오늘 성명을 내고 너무나 오랫동안 미국 가정은 높은 약값에 짓눌려왔다. 인슐린 생산에는 10달러도 들지 않지만 미국인들은 때때로 이를 얻기 위해 300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했다. 완전히 잘못됐다. 나는 지난해 노인들을 위해 인슐린 가격을 35달러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제약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미국에서 가장 큰 인슐린 제조업체인 일라이 릴리가 이에 호응했다고 강조하며 일라이 릴리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심리 과정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 위헌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권한이 있는지와 형평성과 발표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게 되며 소제기가 성립이 안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연방정부와 보수 성향 6개 주정부 측의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4천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5천억 달러와 4,300만 명의 미국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수혜 대상과 비용 문제 및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대법관 다수는 커다란 정치, 경제적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이 행정부에 주어지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두 변론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대표한 엘리자베스 프렐로거 연방 법무차관은 2003년 제정된 히어로법을 근거로 행정부가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을 허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시행을 막기 위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보수 성향 6개 주에 대해 원고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는지의 여부도 쟁점이 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직접적인 피해가 있음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또 프렐로거 법무차관은 부채 탕감이 시행되지 못하면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과 연체가 급증하게 된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말 전에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시행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학자금 융자 채무자 대상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준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10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보수 진영에서 위헌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학자금 융자 탕감은 실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시립대와 뉴욕 주립대 총장들이 캐티 호고 뉴욕 주지사가 새 회계 연도 예산안에서 추진 중인 등록금 3% 인상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률이 반영되면 학생들은 내년 등록금으로 100에서 400여 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자세한 소식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신년 연설에서 순위, 큐니 등록금 인상률을 고등교육 물가지수 상승률과 3% 인상률 중 낮은 쪽으로 채택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힌 가운데 존 킹 뉴욕 주립대 순위 총장과 펠릭스 마토스 로드리게즈 뉴욕 시립대 큐니 총장은 주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등록금 3% 인상안을 지지했습니다. 지난해 고등교육 물가지수 상승률은 5.2%에 달하기 때문에 결국 등록금 인상률은 3%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 순위 대표 대학들인 올바니, 버팔로, 빙햄튼, 스토니브룩 등록금은 6%까지 올릴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존 킹 뉴욕 주립대 순위 총장은 공청회에서 뉴욕주의 공립고등교육과 타주 공립고등교육 시스템을 비교할 때 뉴욕주가 얼마나 저렴한지 알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은 안정적인 캠퍼스 운영에 필요하다며 주지사가 제안한 등록금 인상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순위와 큐니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19부터 2020학년도 이후 등록금을 동결한 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순위 등록금은 연 7,070달러, 순위 시스템 내 커뮤니티 컬리지 등록금은 5,130달러이고 큐니 등록금은 연 6,930달러, 커뮤니티 컬리지는 4,800달러입니다. 호컬 주지사의 제안대로 인상률이 반영되면 학생들은 내년 등록금으로 144에서 424달러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한편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은 급작스러운 등록금 인상에 대한 금전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계속되는 등록학생 수 감소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상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연방수사당국이 뉴저지 누악 공항에서 플로리다로 향하던 뉴저지 주민이 불법 총기 3개와 탄약 그리고 위조된 신분증을 소지한 채 이동하려다가 붙잡혔다고 공개했습니다. 현재 해당 남성은 구금된 상태로 신분증 위조 및 불법 총기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FBI가 위조한 신분증과 3개의 소총을 지니고 뉴저지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남성을 구금했다고 이틀 전 밝히며 해당 남성에 대한 혐의를 공개했습니다.
무기 관련 전과가 있는 42세 세레스 클라우드는 불법 총기 소지 및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뉴저지주 윌링턴에 거주해왔으며 지난 12월 30일 뉴저지 뉴요크 공항에서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로 출발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기소장에는 수화물 검사 요원들이 클라우든의 가방에서 방탄조끼를 발견했으며 탄약도 함께 들어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공항 요원들이 권총, 테이저건, AR-15 소총, 작은 칼 등 최소 3개의 총기와 기타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당시 클라우든이 US 마샬 신분증을 위조해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월요일 판사는 클라우든의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 2016년에도 클라우든이 불법 무기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전국 공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수거된 불법 총기가 6,542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국은 공항 검문소에서 자신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조차 몰랐던 승객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뉴저지 2023-2024 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지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489억 달러보다 약 5%가 증가한 531억 달러로 주지사는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과 재산세 환급 및 세입자 지원 사업인 앵커 프로그램, 뉴저지 트랜짓 요금 동결, 공무원 연금 개혁 등에 대한 정책에 대해 소개했으며 팬데믹에 이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히 강화된 부분은 공교육 지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이 더 배정돼 총 70억 달러의 예산이 공립학교에 배정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에 줄리 수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내각에서 첫 아시아계 장관입니다. CNN에 따르면 다음 달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선수 노조 대표를 맡기 위해 떠나는 마티 월시 장관 후임으로 2021년부터 노동부 차관을 맡고 있는 수 차관이 지명됐습니다. 수 지명자는 199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수십 명의 태국 재봉사들을 대리해 보상받도록 이끈 것으로 유명하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수 지명자는 또 캘리포니아주 노동장관을 지냈으며 이후 노동부 차관으로서 코로나19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규칙 추진 감독을 도왔습니다. 에머슨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응답자 46%의 지지를 얻어 42%를 얻은 바이든 대통령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체할 후보로 떠오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대결에서 40%대 44%로 패배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고령 정치인 정신검사라는 도발적인 제안을 내놔 주목받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37%대 40%로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가상 경선에서도 다른 후보들을 눈에 띄게 앞섰습니다. 공화당 경선 투표권을 가진 응답자 5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 꼽았으며 디센티스 주지사는 2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뉴욕에서 시애틀로 원정 등반에 나섰던 한인 산악인 3명이 눈사태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이들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모금 페이지가 마련됐습니다. 한인 고인정 씨는 지난 24일 고펀드미에서 모금 페이지를 열고 모인 기부금은 해당 사고로 사망한 고 조성태 씨, 이진희 씨 유가족들에게 직접 전달되고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총 30만 달러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 펀드에는 어제 오후 2시 현재 14,426달러가 모였고 총 105명이 기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편 최근 워싱턴주 켈란 카운티 구조당국은 사고 발생 6일째인 지난 24일 사고 발생 지점 부근에서 조성태 씨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눈사태에 밀려 15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위치 파악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